이 똘똘한 집 한 채에 이렇게 붐이 된 그 이유가 뭡니까? 네.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. 이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무엇보다 세금이 어마무시하거든요. 취득세나 양도세, 종부세, 뭐 취득 단계에서부터 계속 보유하고 팔 때까지 이 세금이 꽤나 강력하죠.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제 불확실성 같은 이런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고 싶어하는 수요 때문인데요. 여러 채 갖고 있기보다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자산 한 채에 좀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럼 현행 제도에서 다주택자랑 1주택자랑 비교를 했을 때 네. 세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뭐 보유하거나 아니면 규제 지역도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뭐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초과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면이 되고요. 반면에 다주택자는 뭐 지금은 유예 중이긴 하지만 집을 팔게 되면 일반 세율보다 여기다 더 중과해서 붙이는 양도세 중과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.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, 그러니까 집을 오래 보유하면 그만큼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제도도 1주택자는 최대 80%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다주택자는 좀 제한적입니다. 또 보유세인 종부세도 역시 차이가 나는데요.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뭐 12억 원 정도인데 이 다주택자는 9억 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표,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기준 금액 자체가 더욱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을 취득할 단계 취득세 역시 1주택자는 뭐 기본 세율이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생애 최초 이런 경우에는 뭐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 1%에서 한 3% 정도만 적용이 됩니다. 그런데 2주택 이상부터는 많게는 뭐 8%에서 12%까지도 와.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. 말씀해주신 기준이면 실제로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? 네, 이거는 또 케이스마다 다 달라가지고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서울의 한 대학 연구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. 여기에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요. 자,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모두 다 6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. A라는 사람은 뭐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고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은 외곽에 3억 원짜리 주택을 두 채를 샀습니다. 그로부터 10년 뒤 둘 다 모두 집값이 2배가 됐어요. 6억 원의 집은 12억이 됐고 3억 원짜리 집은 각각 6억 원씩이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집을 팔았다라고 할 때 서울에 집을 한 채 산 A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지만 지금 6억 원의 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전혀 없어요. 네.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B 씨도 집값이 2배가 돼서 팔았지만은 이 3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두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3억 원에 먼저 판 3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6억 원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고 두 채 중에 나중에 판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돈으로 집을 사서 똑같은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도 이 두 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훨씬 더 많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세금 면에서는 1주택자가 더 유리하다, 절대적으로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세금 혜택 말고도 뭐 분양권이라든가 미분양 주택 구입,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뭐 소득공제라든가 각종 이런 혜택들 이게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그런데 저희가 앞서 또 이야기를 했죠. 똘똘한 한 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파트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.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91%가 넘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매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10명 중 9명은 아파트 브랜드가 이 아파트 가격에 직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. 또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도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H스테이트, 2위가 R미안, 네. 네, 그리고 3위가 XE였다고 합니다. 두 글자. 아파트 브랜드도 브랜드인데 여기가 어디에 R이야? 네. 아, 어디에 있는 H야, 뭐. H야. 아, 맞아. 여기에 따라서 또 엄청나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명에 인기 지역의 지명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이게 좀 재밌는데요. 요즘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죠. 마포, 용산, 성동 이쪽이 뜨다 보니까 아파트에다가 이 지역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. 실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명이 청계 모모 아파트인데 청계 대신에 이거 성동 모모 아파트로 바꾸자 이런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또 마포구의 한 아파트도 현재 단지명이 신촌 모모인데
입주민 이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단지명에 신촌이 아닌 이 마포를 넣는 절차에 도입을 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게 그럼 의미 있는 행동이냐?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. 실제 다른 이 인근의 신촌 모모 아파트가 2023년에 마포 모모 아파트로 이름을 바꿨거든요. 이름을 바꾸고 집값이 뛴 사례도 있습니다. 전용 84제곱미터가 2023년 최고가가 18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21억 원으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27억 원까지 뛰어났거든요. 물론 이게 이름 바꾼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이름 바꾼 영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와.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이 이제 똘똘한 집 한 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판매가 쉬워야 된다. 그렇죠. 네. 환급성이 좋아야 된다.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엔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증여를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. 맞습니다. 이 똘똘한 한 채를 안 팔고 물려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증여 건수를 보니까 898건이었거든요. 작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거고 재작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. 지역별로 보니까 한강변 신축 아파트가 많은 이 서초구의 증여가 특히나 많았는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157건이었던 서초구 증여가 올해는 603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눈에 띄게 증여 건수가 늘어난 걸 보면 이게 분명 뭔가 유리한 게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소위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하는 행동만 그대로 쫓아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 똘똘한 한 채 증여가 늘어난 이유 크게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현실적으로 집을 파는 게 사실 어려워진 거예요.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. 대출 규제 강화로 뭐 실수요자라든가 투자자 모두 집을 사려고 나서질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. 두 번째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을 예상하면서 굳이 지금 집값 낮은데 이 집을 팔아야 되겠느냐. 팔기보다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자.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고요. 또 세 번째는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려는 목적입니다. 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갖고만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크잖아요. 뭐 집을 판다고 해도 양도세 부담도 크고요. 그런데 증여를 이용하면 이 소유주가 분산이 되니까 절세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나중에 팔게 됐을 때 양도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이익이 나눠 가지고 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